지귀현 판사, 스마트폰 세대 교체 연발 정황 포착, 구속 취소 비밀, 단순 고장, 아니면 접대 증거 삭제, 진실은 무엇일지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공교로운 시점에 거듭 휴대전화를 교체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지 1시간도 안 돼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니 그로부터 석 달여 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또 한 번 스마트폰을 바꾼 건데요. 그 전까진 오랫동안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다가 유독 이러한 시기에 수상한 교체가 잦았던 이유에 대해 재판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4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보도되고 50여 분쯤 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오후 3시 23분 6년간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가 6분 뒤 다시 기존 기기로 돌아온 재판사는 다음 날인 5일 새벽 5시쯤 다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습니다. 유심칩을 몇 차례 옮겨 꽂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7일 재판사는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사는 석 달 만에 또다시 휴대전화를 교체합니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으로 다시 논란에 선 직후였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의혹 제기 이틀 뒤인 5월 16일 오후 4시 2분 S25 울트라를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의 레드미 노트 14로 교체한 겁니다. 재판사는 이번에도 5분 뒤 다시 기존 기기로 바꿨다가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했습니다.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사안을 심의한 감사위원회가 결국 공수처 수사에 최종 결론을 맡겨버린 상황.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시점에 대해 재판사는 잘 기억나지 않아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앞서 보신 지귀현 재판장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결론을 보류했는데요. 이제 관심은 공수처 수사에서 어떤 내용이 드러날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판사가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지내고 있다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직접 해명하자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귀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직접 조사에 나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넉 달 만인 최근 감사위원회에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지판사가 후배 변호사 2명과 저녁 자리를 가진 건 지난 2023년 8월 9일. 먼저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저녁값은 지판사가 냈습니다. 이후 후배 변호사의 제안으로 유흥주점에 갔지만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곳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종업원이 오기 전에 지판사는 술을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떴다는 게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윤리감사관실은 동석한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을 지판사가 담당한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을 제보받은 민주당 당직자는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년간 20여 차례
수백만 원이 드는 유흥주점 접대가 있었다고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판단은 공수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직위원과 함께 사진 찍은 저 2명 변호사가 맞다. 변호사가 모두 맞아. 변호사다. 그런데 예. 직위원이 15년 전 지방에서 근무할 때 실습하던 사법연수생이랑 공익법무관이다. 1년에 이 셋은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다. 그런데 23년 9월 9일 직위원이 연락해가지고 이 셋이 모였다. 그래서 1차로 교대 인근 횟집에서 2시간 정도 술을 딱 마셨다. 교대 횟집에서 1차로 딱 2시간 술을 마셨고 그게 한 15만 5천 원 나왔는데 그 직위원이가 냈더라. 직위원. 그런데 이 2시간 술을 딱 마신 다음에 직위원이 1차가 끝나고 야 나는 이제 재판 준비하러 또 가야 된다 하고 먼저 간다 그랬다. 그랬는데 진짜입니다. 이거 지어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 나 술 한잔 했지만은 재판 준비 또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취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A 변호사가 헤이 형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가면 아쉽지요. 내가 가는 데 있는데 자주 가는 데 있는데 한 잔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갔다. 그게 A 변호사가 자주 가던 술집이다. 2차 자리가.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직위원회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갔더니 와 막 큰 홀에다가 노래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스템이 딱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 룸사롱 같은 데는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다. 오히려. 그리고 술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한테 부탁해서 이 사진을 찍은 거다. 직위원은 술이 한 병 딱 나온 다음에 한두 잔 마시고 먼저 갔다. 그리고 직위원이 있을 때는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 라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얘기했네. 예. 지금 MBC 단독으로 나온 건데. 그래요? 예, 6년 동안 사용하던 핸드폰을 6년 동안 사용하던 거를. 하나의 핸드폰을 원래 6년 동안 되게 알뜰하게 사용하시던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6년 동안 사용하던 그 핸드폰을 갑자기 그 구속 취소하기 한 달 전 또 구속 취소하고 나서 이상하게 바꿔버려요. 그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이 2월 4일 오후 3시 23분이래요. 2월 4일 오후 3시 23분. 이거 되게 이상해요. 잘 여러분 다 적으면서 봐야 돼요. 중요하다. 2월 4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게 2월 4일이야. 2월 4일 오후 3시 23분인데 이때 직위원 부장이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바꿔요. 언제? 구속 취소 신청한 날. 그날?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에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어요. 그런 다음에 6분 뒤에 다 이상해요. 자, 계산 한번 보고 이상한 걸 좀 짚어보세요. 술 마시지 말고. 자, 6분 뒤에 기존 기기로 돌아왔대.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사용하던 S10을 다시 사용한 거예요. 다시 다시 들어왔어. 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다음 날 새벽 5시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후 3시 23분에 갑자기 핸드폰을 교체했다가 오후 3시 29분에 6분 뒤에 다시 돌아와. 그러다가 다음 날 새벽 5시 즉 14시간 만에 또다시 자기가 바꿨던 S25 울트라로 교체를 해요. 또 이상하죠? 이상하지. 이런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없어. 없지. 자, 그로부터 한 달 뒤. 한 달 뒤. 그게 바로 3월 7일이에요. 3월 7일 날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휴대전화를 교체해요. 5월에 교체 또 받고. 그러니까 S10을 썼다가 S25를 썼다가 2달 만에 다시 S25로 고쳤던 거잖아요. 두 달 만에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했다는 거잖아요. 또 바꿨어. 5월 14일 날 그리고 이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나와요. 어. 그리고 5월 16일 날 16일에. 오후 4시 2분에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지난번에 S10 쓰다가 S25 썼잖아요. 이걸 다시 중국산 중국산 구하기도 어려워. 중국산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교체한대. 또 바꿔? 중국산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근데 왜 바꿨는지 몰라요. 이상한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5분 뒤에 다시 원래 S25를 다시 바꿔. 뭐야? 자, 그러다가 또 다시 그 다음 날 5월 18일 날 새벽 5시 19분에 이분은 주로 새벽에 활동하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샤오미 휴대전화를 최종 교체했다. 와. 왜요? 네. 게다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와, 내가 아까 5월 18일 날 새벽 5시 19분에 휴대전화를 다시 최종적으로 샤오미를 최종 교체. 바꿨다 했잖아요. 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그게 되나? 일요일 새벽에 샤오미를 바꿔요, 갑자기. 오, 그 이상하네. 자다 말고. 그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빈번한 핸드폰 교체라는 거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걸로 우리가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고 이상하다. 지금 저는 이 법원에서 내놓은 이 감찰 결과 뭐 1차 결과라고 하고 이제 이걸 뭐 감사위원회 가서 이제 보겠다 이런 거 같은데 저는 그게 생각나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던 콜검들 있잖아요. 네. 콜검들이 가서 자기들 핸드폰 맡기면서 엉성하게 조사해서 무혐의로 줬던 그 결정문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직무 관련성 판단해가지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룸사롱까지 간 사진이 나왔는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 네. 그러면 앞으로 뇌물이나 청탁금지법은 전혀 적용할 수가 없다는 논리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봐주기 위한 목적 하에 내놓은 결과 보고서 그리고 아니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민주당에서 내놓았던 그 의문 제기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변호사 뭐 옛날에 공익법무관 같이 했던 시포했던 사람들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러고 2023년 8월 이후에 만난 적도 없다 그러고 그냥 사진 찍고 갔다니까 그럼 니네 의심이 다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갖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우선 첫 번째 이분은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리끼지 않는다. 아. 평상시에 꺼리지 않는다. 두 번째, 이분은 평상시에 자기가 옛날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하고는 계속해서 관계를 잘 유지한다. 그 다음에 그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럴 때는 룸사롱을 간다. 술집을 가거나 룸사롱을 간다요. 이날은 물론 자기가 그 이후에 뭐 여성 나오는 술집하고 동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만나면 이날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때는 동석을 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매우 그 자체로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하필이면 우리가 의심하는 바로 그 타임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여러 번 아무 이유도 없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증거인멸이 설명이 안 돼요. 야, 이거 그리고 아까 그 두 사람 변호사만 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이 계산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그것도 2인분이 계산이 됐는지 3인분이 계산이 됐는지 그 확인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난 그것도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신 내줬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기현이는 이제 술 한잔 기념 먹고 갔대. 사진관으로 착각해서 사진만 찍고 갔다는 거야. 나머지 두 변호사들은 여기 남아서 술 먹고 두 변호사 중 한 사람이 계산을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2인분인지 계산 볼 수 있잖아. 금액으로 확인이 금액으로 3인분인지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3인분이면 지기현이가 이거는 또 함께 놀았다는 정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분은 술을 먹고 갔어요 한 잔. 술이 한 병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술 한 병 속에 한 병 중에 몇 잔을 먹고 그리고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먹은 거는 포함이 되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접객원도 있고 이런 이제 비용이 더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 방식이 되게 이게 수사는 아니고 징계를 위한 감찰 방식이지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냥 당사자인 지기현과 동석자들의 말만 가지고 판단해 준 거예요. 그것도 다 믿어주네.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조사하면 어떻게 그 혐의를 밝혀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외부 감사위원회 동원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아유 공수처 수사 결과 다 볼 때까지 우리는 아무 판단도 못 하겠다. 네. 아니 이런 더하기 빼기도 못 푸는 사람들이 미적분은 또 어떻게 풉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불성실하고 아주 그냥 지기현을 덮어주기 위한 결말로 마치 짜 맞춘 듯이 지금 나온 보고서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미진하죠. 이게 누가 그리고 믿습니까, 이거를. 얘네들은 너무 불순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조의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지금 아무도 안 나왔잖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짠 민주당 너네 바보들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욕했어? 이 의도로 이 시간 딱 맞춰서 낸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런 것 같고요. 아, 근데 그 진짜.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제기했을 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자신의 신상 문제를 공적 재판 과정에서 이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명을 하는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 자체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난 거예요. 의혹 제기 내용 우리가 그 룸살롱 가서 술 마시고 그 동석했던 사람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변호사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기했는데 그 사실은 다 사실관계 확인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성격이 뭐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뭐 미정인 상태로 수사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방식의 행위 자체는 저는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아, 행위 자체. 원래 그 법관들의 징계 사유에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요. 그걸 위반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고 직무 관련성은요 오히려 수사 대상입니다.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렇지. 수사의 영역이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이번에 나온 발표가 단 하나도 수긍이 안 돼. 그러니까요. 예, 그냥 지기현의 주장이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감사 결과로 발표를 한다는 게 나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의 주장만 그대로 감사 보고서에 써준 격이고 예. 이런 식의 만약에 윤리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판사도 오늘부터 룸살롱 다 다니죠. 네. 그게 뭐 문제 안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 사법부가 정말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 의혹의 시선을 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쓰기식으로 감사 보고서를 낼 수 있느냐. 네. 전 이건 매우 참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좀 네. 보여집니다.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이 넉 달 만에 이거를 조사했다라는 게 저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넉 달이란 기간 동안 겨우 이 내용 했다라는 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뭐 물론 이제 그 간단한 대목이었죠. 갔느냐에 대한 대목은 지기현 판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를 먹었느냐, 먹은 행위 그 이상의 무언가를 했느냐, 그리고 혹은 자신의 비용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용으로 이걸 대신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려놓고 아까 또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또 문제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덧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 차원에서는. 법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뭐 공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셨던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들이나 이제 의혹들과 관련돼서는 뭐 여전히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갑자기 MBC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온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중요한 시기마다 스마트폰을 지기현 판사가 교체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얘기를 해 주셔서 뭐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구성을 할 때 말이죠. 질문을 좀 나눠놔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한 질문에 한 답만 하셔야 되는데 두루두루 답을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죄송할 일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니에요. 급해요. 저는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좀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MBC 단독 보도 나온 내용이고요.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보면 이 지기현 판사가 뭐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혹은 그 청구했던 당일 또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 뭐 또 내란 재판에서 직접 본인이 이제 관련해서 의혹을 부인했던 날 이런 각각의 날에 휴대전화가 계속 기기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공교롭죠. 말씀하신 것처럼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휴대전화가 교체가 된 사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의혹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연하죠. 너무 투명하게 자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기현 판사가 앞장서서 사법개혁 해달라고 약간 발악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이병철 변호사께서 헐레벌떡 들어오셨습니다. 노라 와이셔츠와 하늘색 넥타이. 택시가 뭐 좀 말을 안 듣던가요? 택시가 늦네 오늘. 저는 더 비싼 거를 선택했는데 훨씬 늦게. 안전하게 운전하고. 비싸면 빠른 줄 알았더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 오셨으니까 지기현 판사 얘기를 좀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나온 결론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지금 황정아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주요 포인트마다 지금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들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휴대전화 교체는 어떻게 알지? 의원실에서?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개인정보를 그걸 주나? 이번에 이제 처음 알았네요. 예. 어찌됐건 깜짝 놀라서 오면서 보고. 특정 날짜들마다 이게 전화기가 교체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러면은 뭐 아니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뭐하냐 이거야 오동훈이. 이거 다 고발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는데 그런 거 해결하라고 특히 판사 검사를 잡으라고 공수처를 만든 건데 그냥 놀아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공수처는. 그리고 공수처도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그 공수처 검사들이 그 해병 특검. 그렇죠. 최해병 특검에서. 그거를 그 공수처가 처음에 수사하다가 막 수사를 무마하고 덮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은 뭐 이렇게 지네들 뭐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이래 하는 거는 저는 뭐 100% 다 예상한 거고. 근데 이 보세요. 직무 연관성이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이 술 먹은 그 변호사들 이 지기현 재판부에 사건이 진행된 게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얘기한 근거는 그거예요. 술자리 동석자 모두 당시 지기현 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재판 관련해서 만난 적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취지로 들리잖아요. 아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재판 상관없이 뭐 고등학교 후배 변호사다, 뭐 술 먹을 수도 있지, 동기 변호사다, 뭐 그거 갖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이게 눈 감고 아원한 게 우리 선수들이 보면 웃기는 거거든. 본래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 아닌 변호사를 접대로 내보내요.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재판장에서 얼굴 볼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뭐 접대를 한다던가. 그렇게 잘 안 뭔가 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특히 이제 좀 이렇게 규모 있는 오퍼면 절대로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좀 뭐 개인 사무실도 요새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너무 표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저는 그냥 우긴다 이렇게 봤고, 또 뭐 여성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런데 어쨌든 비싼 술을 먹었다 이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좀 소개해드리죠. 대상 법관은 이 지기현 판사를 얘기합니다. 주문한 술 한 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이 지기현 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함.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도 아니고 없다고 함. 누구한테 들었음. 지기현 판사의 입장만 100% 반영한 거잖아요. 이 근거를 내놓든가요. 그 시간에 CCTV를 공개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기시감이 드냐면 예전에 프로야구에서 어떤 유명한 투수가 도박이었는지 어쨌든 중대 범죄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을 구단 차원에서 한다고 방송사 카메라를 대동해가지고 앞에다 대놓고 단장이 선수에게 이번 일과 관련 없지?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선수가 네 관련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한 그 방송이 실제 있었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게 끝나서 우리 야구단은 이 선수의 어떤 억울함을 충분히 들어줬고 이 선수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한다. 그게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 보도가 터집니다. 관련이 있었던 걸로.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정작용이 불가능할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을 했잖아요.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 결과도 그럴 것이고 이것을 외부 심의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고 다 예상했던 바거든요. 역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수상한 거는 저는 뭐 이제 이거는 예상했던 바니까 아까 얘기했던 황정화 의원이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갖고 왔다라는 대목에서 저는 계속 이걸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S10을 최신형 모델을 6년 사용하다가 최신형 모델로 바꾼 것까지는 제가 요거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후반부에 가보면 한 넉 달 썼던 S25 울트라 삼성 전화기 중에 가장 좋은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이거를 썼다가요 갑자기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바꾸는데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S25 울트라는 160만 원이고요. 비싸네. 샤오미 레드미 노트는 지금 구매해도 40만 원입니다. 쿠팡 무료 배송하면 내일 당장 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휴대폰을 바꿨어야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급한 것도 다급한 건데 이게 교체 이력을 보면 말이죠.
S10 쓰다가 S25 울트라로 교체를 하고 6분 뒤에 기존의 기계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새벽 5시에 S25 울트라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휴대전화를 바꾼다라고 하면 기계 전체를 뭔가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또 나름대로 꼼꼼히 했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 날이 윤석열에게 구속 취소 청구한 당일이었고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이 즉시 항고를 안 해서 풀려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 새벽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던 5월 14일에도 이틀 뒤인 16일에 말씀하신 S25 울트라에서 샤오미 레드미 노트로 전화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5월 19일 접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지규현 판사가 재판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날이 있어요. 그날도 휴대전화를 교체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특정 날들마다 네. 이게 뭐 휴대전화 오래 썼으면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따지자면 2월부터 5월 사이에 전화기 3번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투명하게. 근데 지기현 판사는 뭐라고 입장을 냈습니까? 이렇게 3개월 동안. 지기현 판사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네, 이 휴대전화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입장을 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조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입장을 내줬던 겁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민주당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제보를 받았잖아요. 제보자를 조금 더 추궁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줬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그런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왜냐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제보자가 이제 본인도 처음엔 제보를 한 이후에 이분도 법조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법조계 일반적인 정서상 뭐 본인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나설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대법원은 자정작용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고 민주당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지기현 문제 있다, 제외시키겠다 이런 결론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른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조롱당한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모든 판사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대통령실의 제1부속실장의 이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면 저는 어쨌든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이 궁금한 부분, 실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기관인 국회가 대신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판사들도 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의혹들이 나와 있는데 꽁꽁 싸매고 있다가 뭐 다른 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밝혀주거나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킨 다음에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삼권 분립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삼권 분립의 원래 본래 의미는 각자가 오롯이 똑바로 서려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한다는 차원도 있는 것이고 민주적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법부 역시도 입법부의 통제를 받고 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 법원 공무원들이 너무 오만하기 짝이 없게 지금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뭉개려고 드는 게 오늘도 또 불쾌하네요. 예, 이렇게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뭔가를 더 알아보기 위한 시간, 말씀하신 그 청문회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른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지금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뭐 조희대 대법원장 비롯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여러 대법관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원장 또 지기현 판사 등등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방송하면서 듣게 된 건데 불출석 사유서가 법에는 적혀져 있는 얘기라고요. 맞아요. 근데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의견을 낸다. 나는 의견을 내어서 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그조차 이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자, 이 대법원에서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 협의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청문회라는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